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최강의 멘토 세 분이 함께하는 입체적 상담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선생님들을 만나볼게요. 먼저 영동고등학교 교사이신 한명수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전국 여러고사에 지금 더위에 대한 그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도 더위를 많이 느낄 거고, 저도 굉장히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라 요새가 좀 괴로운데요. 자,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끝나면 9월입니다. 그러면 수시 전형 시작되죠. 그 전까지 학생들이 경쟁력을 완전히 갖춰놔야만 추후에 있을 전형들을 대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더위 지지 마시고 본격적으로 계획을 잘 짜시고 실현 가능한 만큼의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시간적으로는 짧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나름은 또 절대적인 시간은 또 짧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앞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이냐를 또 고민해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대학을 가셔서 대입병, 대충기 그런 병에 시달리지 않게 되겠죠. 그런 병으로부터 꼭 극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숙문고등학교 교사이신 윤태영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숙문고등학교 윤태영입니다. 예, 요즘 고3 학생들 대입 준비, 수능이라든지 이런 대입 준비와 더불어서 기말고사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마음이 조급해지더라도 좀 차분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단계 한 단계씩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고요. 당장 점수를 몇 점 만들어서 몇 등급 이상, 그래서 내가 하는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야지 이런 노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한 문제만 더, 한 개념만 더 내 것으로 만들자라는 차분히 진행하는 과정들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혜원여자 고등학교 교사이신 김영엽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전문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은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 전문대 수시는 1학년, 2학년 학생부 교과 성적을 주로 반영을 하고 전문대 정시는 2학년, 3학년 중심의 교과 성적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물론 수능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도 있지만 내가 이제 전문대 정시를 염두에 뒀다고 생각이 되시면 3학년 중간 1학기, 2학기 이제 중간 기말고사를 좀 더 잘 보겠다는 생각을 꼭 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수험생들과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시 방송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문의 전화 02-311-5441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학생은 연세대 수학과 논술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수학 강사 또는 미래의 유망 직업이고요. 좌우명은 하면 된답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 곧 기말고사인데 기말고사 목표가 있어요? 딱히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기말고사 결과 좋길 바라고요. 오늘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논술 혹은 정시, 수능, 수학, 편차 등의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먼저 한명수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예, 저는 수학 편차, 논술 열의, 그리고 진로 미결정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자, 수학 과목에 대해서는 교과후 수상을 받는 과목도 있고 또 4등급을 받는 과목도 있어서 내신에 대한 좀 편차가 큰 편입니다. 그리고 1학년 때부터 논술과 관련된 대회에 꾸준히 참여하고 성과를 내어서 과거로 보면 논술에 대한 열의가 있음이 증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의사를 꿈꿨다고 했었지만 이제 최근 꿈이 좀 바뀌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받은 자료로 봐서는 그래도 수학을 좋아한다는 기반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을 기반으로 어떤 진로를 한번 해볼까 그런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해보시길 권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윤태영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수능, 논술, 지원 대학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수시에서
논술 전형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정시까지를 고려하는 학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전형 요소는 아무래도 수능일 수밖에 없겠고요. 수능 준비를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1순위 키워드로 제시를 했고요. 정시까지 가는 과정에서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순위로 논술을 선택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의 대학을 지원하느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지금 대학 수준에서만 지원할 건지 아니면 좀 더 지원 수준을 낮춰서까지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3순위로 지원 대학을 결정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명엽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논술 혹은 정시, 논술이 정답일까, 튼튼한 지구과학, 불안한 생명과학을 키워드로 제시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성적은 3.04 등급, 3월 학력평가 국수타 평균 등급은 1.33 등급으로 수능 우세형 학생에게 논술 중심의 수시 전략과 그다음에 더 중요한 정시 전략 위주의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논술이 정답일까는 학생은 스스로 정시에 주력하고 있으며 논술도 써볼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써볼 생각이 있다는 말은 논술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술 전형은 합격 가능성이 낮기에 수능적 논술 시험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옳은지 냉정한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2순위로 잡아봤고요. 3순위는 튼튼한 지구와 불안한 생명과학이라고 했는데 고2 11월 학력평가, 고3 3월 학력평가, 고3 6월 모의평가 성적이 지구과학 1은 2등급, 1등급, 1등급으로 안정적이지만 생명과학 1은 3등급, 1등급, 2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3순위로 잡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희망대학의 성적 준비도 볼게요. 연세대 수학과 논술 전형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김명엽 선생님 90점, 윤태영 선생님 80점, 한명수 선생님 7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3등급, 수학 2.18등급, 영어 3.94등급, 과학 3.2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3.04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1.5등급, 3.17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영어는 3등급에서 4등급, 5등급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6월 모의고사 가채점 예상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과형 3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3등급, 생명과학원 2등급, 지구과학원 1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2등급입니다. 지난 3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 역시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 영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한명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70점을 주셨는데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예, 일단 제가 드리는 점수는 그 연대를 목표로 할 때의 점수라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모의고사 등급에 비해서 내신 등급이 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국영수가 내신 평균은 좀 전에 보셨다시피 3.04로 논술 전형에 도전하기에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의고사의 경우 중대 이상에 대해서 최저를 만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우리 학생에게 질문을 좀 해볼게요. 그 내신의 경우에 미적분 과목에 대해서 확률과 통계 과목에 대한 내신 등급 격차가 큰 편이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2학년 2학기 내신이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게 제가 수시와 정시 비중을 잘 맞추지 못해가지고 그때 정시만 주력하느라 잠깐 수시를 소홀히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모의고사 분석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내신에 대해서 모의고사 등급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학생입니다. 입시의 방향을 좀 전에 이제 들었다시피 정시 위주로 변경하다 보니 국어, 영어와 같은 과목에 대한 내신 관리가 소홀해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모의고사의 경우에 2학년 이후 국어는 2등급까지의 등급을, 수학은 3등급까지를, 탐구의 경우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으로 과목을 확정한 후 3학년 이후 생명과학원은 2등급, 지구과학원은 1등급 정도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평소 학습을 볼 때 수능에 대한 능력을 좀 견고하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표로 볼 때 가장 객관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입시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모의고사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경우 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평소 꾸준히 대비한다면, 그리고 수학 가형에 대해
더 경쟁력을 갖춘다면 정시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원하는 학교나 권해드리는 학교에 대해 수능 최저가 존재함을 잊지 말고 모의고사에 대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꾸준한 학습을 이어나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그 난이도와 유형이 이제 평가원이 출제하다 보니까 좀 많이 색다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응시하는 과목에 대해서 내가 과연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 과목들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를 통해 점검하시고 이를 기반으로 꾸준히 학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학습은 자신감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모의고사에 대해 지금까지 본 내용을 토대로 철저하게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신속히 이를 보완하도록 이제 그 이후에 보는 모의고사들과 함께 점검하면서 애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신에 대한 대비 역시 수능과 논술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의 경쟁력은 충실한 학교 학습을 기반으로 형성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이 연세대 수학과 논술 전형인데요. 윤태현 선생님, 먼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연세대 논술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조언해 주세요. 예, 논술 전형의 특징을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논술 전형 연세대는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데요. 예, 논술 70%에 학생부 30%, 학생부는 교과 20에 비교과 10%로 선발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데요. 국어, 수학과, 과탐 2개, 4개 등급 8 이내고요. 영어 2등급에 한국사 4등급 이내. 물론 과탐의 경우에 이제 좀 서로 다른 두 과목을 응시한다라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학생부 반영 방법은요.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로 국수형 사고와 관련된 전체 과목을 반영하고요. 등급 간 점수 차이가 1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0.2점씩 감점이 되게 됩니다. 비교과는 출결 및 봉사를 반영하는데 학생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어 논술 시험일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논술 시험이 연세대는 올해는 11월 18일에 실시되고 논술 시간은 150분 진행됩니다. 수학 한 문제 60점에 과학 한 문제 40점, 밑에 소문항이 존재하겠고요. 출제 범위는 수학은 공통인데요. 수학 1, 2, 확률과 통계, 미적분 1, 2, 기하 벡터가 되겠고요. 과학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과학이 선택 과목인데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 한 개를 원서 접수 시에 선택해서 응시하게 됩니다. 과학은 각 과목 1, 2를 비롯해서 문제와 관련된 고교 전 교육과정에서 출제가 되겠고요. 과학 이외의 과목에서도 출제 가능하다는 부분이 조금 특이한 부분입니다. 과학 2 부분이 출제될 수 있는데 그런 난해한 개념이 출제되는 경우에 제시문에서 기본 개념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논술 고사일이 좀 변동이 있었는데요. 지난해까지 연세대 논술 고사는 수능 전에 실시됐습니다. 올해부터 바뀌어서 수능 이후에 실시된다는 점이 되게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경쟁률이 아마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고사는요, 수학 논술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과학 논술까지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특히 과학 논술을 준비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능에서 응시하지 않을 수 있는 과목, 특히 이제 과학 2가 되겠죠. 과학 2를 제대로 준비했느냐, 또 과학 2 이외의 제시문들이 주어졌을 때 잘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요. 이 부분에서 얼마나 준비가 됐느냐를 가지고 합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또한 학생들이 무조건 이거는 갖추지 않으면 불합격이니까요. 얼마나 잘 갖출 수 있느냐 잘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친구의 논술 전형 대비 입시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학생은 논술 전형이 메인이 아니라 정시가 메인입니다. 정시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는 거고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중심으로 준비한다라기보다는 수능을 준비를 잘하고 그것들이 논술 전형에도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실제 논술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자연계 학생들은 수능에서의 수학과 과탐 성적을 보게 되면 대략적인 학생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추해 본다라면 수학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초반까지 2등급 정도 성적을 보였고요. 이렇게 2등급 성적이 나쁜 성적은 아니지만 희망하는 연세대에 지원하기는 사실 부족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세대에 지원해서 합격할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보통 1등급대 성적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고요. 또한 이 성적이 이제 그나마저도 이제 6월 모의평가를 봤었을 때 3등급으로 하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학 성적 향상, 정시까지 생각할 때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수능
과탐을 보게 되면요. 뭐 3학년 들어서 2학년 때까지 완벽한 준비가 안 됐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학년 들어서 1, 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래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문제는 연세대의 경우에 앞서 언급했듯이 과학 2 수준의 개념도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느냐가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과탐 성적이 수학 성적보다 좀 낮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경쟁력을 가진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과학 2 개념, 내가 이제 선택 과목으로 선택할 과학 2 개념을 기말고사 등에서 철저히 응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볼게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공개합니다. 김명엽 선생님 한양대 수학과 정시 전형, 윤태영 선생님 중앙대 수학과 논술 전형, 한명수 선생님 중앙대 수학과 논술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세 분의 선생님들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김명엽 선생님, 전형을 선택할 때 우리 학생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수능까지는 정시에 집중하고 수능 이후에 본격적 논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윤상현 선생님과 맥락은 같은데 본편은 정시, 이제 부록은 논술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 합격하기 위해서는 영역별 가중치를 고려한 대학 선택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어와 탐구는 강하고 수학이 좀 약한 편입니다. 수학 실력을 끌어올리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국어 플러스 탐구의 비율이 55% 이상의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가 이에 해당합니다. 가능하면 60% 이상의 대학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다군의 단과대학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최상위 대학이 없어 배치표보다 훨씬 높은 학생만 합격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에 대한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 영역 2등급이 정시까지 하게 되면 좀 곤란합니다. 주요 대학은 보통 수학 반영 비율이 35에서 40이고 학생이 희망했던 서강대는 무려 46.9%의 반영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 성적 향상이 실현되지 않으면 정시 기원 결과도 좋지 못할 수 있음이 필요하고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논술 시험 준비로 1, 2학년 각각 42시간의 수리 논술 그룹 스터디, 2학년 고급 수학 연구반, 방과 수업을 들었음을 학생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상 및 세특을 비롯한 학생부를 확인한 결과 과학 논술 준비가 미흡해 보였습니다. 별도의 과학 논술 준비를 하고 있나요? 학원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는 있지만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이 희망한 연세대, 서강대 중 과학 논술 없이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은 서강대뿐입니다. 따라서 연세대 논술 전형을 희망한다면 과학 논술 그 준비를 어디까지 얼마큼 하는 게 옳을까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고요. 수능까지 다시 한번 정시에 집중하고 수능 이후에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논술에 매진하겠다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술로 승부를 본다는 생각보다는 논술로 최고의 대학에 합격했다는 욕심을 버리고 수시 6회 주어진 기회가 좀 아까우니까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하실 겁니다. 네, 우리 김명엽 선생님께서 한양대 수학과 정시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 그 한양대 수학과 정시 전형 가군인데요. 수능 100이고 최저는 없습니다. 모집 인원이 전여대시 12명에서 2018년 13명으로 1명이 증가했습니다. 6월 가채점 성적 결과로 원점수 합이 250인데 대략 예상 그 가채점의 기준으로 합격선이 원점수 기준 251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생과 거의 비슷합니다. 수능 성적 추이를 볼 때 국어 플러스 탐구 반영 비율이 높을수록 유리한데 특히 탐구 비율이 높을수록 유리한데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천해 보았습니다. 네, 이어서 한명 선생님께서는 중앙대 수학과 논술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은 그 전형 방법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추천 이유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괄로 학생부 40%, 논술 60%로 모집을 하게 되겠고요. 수능 최저는 국어, 수학과, 영어, 탐구 한 과목 중 3개 영역 등급하 5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사가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자, 추천 이유입니다. 일단은 뭐 모집 인원은 전명 대비 1명이 증가해서 9명인데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그리고 경쟁률이 좀 많이 높았습니다. 작년에 58.75대 1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학생의 그간의 모의고사 성취도를 보면 최저 통과 가능성이 꽤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를 통과했을 때 지금 경쟁률에 대해서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죠. 그 경쟁률이 많이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전형하는 학생들 가운데 최저를 통과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통과를 못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걸 버텨낸다라고 하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내신으로 볼 때 도전 가능한 3점대 초반의 내신을 가지고 있고 과학도 모의고사로 보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그냥은 지금 안 되겠고요. 좀 시도해 보셔야 될 게 지금 모의 논술에 준비해보고 그리고 그간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좀 보시면서 문제의 성향과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고 대비한다면 경쟁력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만약에 수능 결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면 뭐 이 결과와 상관없이 바로 정시로 전향하는 방법도 이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윤태영 선생님께서 역시 중앙대 수학과 논술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제 일단은 과학 논술, 이제 과학 부분에서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수학보다는 좀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과학 논술을 보는 중앙대를 추천을 드렸고요. 뭐 학생부 성적에서 불리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에 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높아졌는데요. 그걸 충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도 낮을 것으로 보이고 결정적으로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추천한 이유는요. 여기 대학을 만약에 지원을 했을 때 수능에서 본인이 원하는 성적의 성적 상상을 이루어서 성적을 받게 된다라면 논술을 응시하지 않을 수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평가 방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과 과학이 들어가고요. 수학이 70점, 과학이 30점이 들어갑니다. 논술고사는 120분간 실시되고요. 출제 범위는 똑같은데요. 수학은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 미적분, 원투, 기하, 벡터고요. 과학 논술은 과학에다 물리, 화학, 생명과학, 원투인데요. 일반적으로 원을 중심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학생에게 유리한 면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학생부 반영에서도 불리함 없다라는 거 앞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주셨는데 오늘 어땠어요? 앞으로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더 공부를 해야 될지 다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희망대학에 꼭 합격하길 바라고요.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